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결국 예상대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제거했다고 밝혔는데요.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오는 25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윤석열 총장은 현 정부 들어서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밀어붙인 16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참 그 명예의 전당에 아주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셨더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지만 여야 의견으로 보고서 송부가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윤 후보자를 임명한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행적을 보면 윤 총장에 대한 임명 강행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윤 총장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증 논란이 터졌지만 애초에 문 대통령께서 이걸 결격사유라고 생각하실 만한 분도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 이 정부 들어서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에 의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 인사가 누구누구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신 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손용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자 현 청와대 정책실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은혜 헌법재판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영배 헌법재판관,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승동 KBS 사장, 유은혜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현철 통일부 장관 등이 있었고,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롭게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전 정부와 비교해도 이번 정부의 이런 임명 강행은 너무나 심한데요. 당장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똑같이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임명을 강행된 장관급 인사는 임기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보다 적은 10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17명으로 아직 문재인 정부보다 많긴 하지만 개각 과정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심지어 참여정부 때에는 고작 3명뿐이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봐도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인사정책은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고 저기 저 15명의 임명 강행된 인사들이 일을 잘했던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당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체제하에서는 외교부가 어떤 외교 참사를 불러왔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 않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역대 최악의 국방부 장관 중 한 명이라는 혹평만 듣고 불명예 퇴진하는 기록만 남겼습니다. 양승동 사장하에서의 KBS 역시 전임 때보다 재정 상태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는 뉴스를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윤은혜 장관 역시 사립 유치원과 자사고 문제, 교과서 무단 수정 문제 등에 대해서 일을 잘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일을 키우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은 인사들에 대해서 계속 임명을 강행하시고 계시니 결국 내 편은 무조건 책임지고 한 자리 꽂아준다는 그런 인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당신들이 그동안 소리 높여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마저 넘어선다는 것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이란 것을 느끼셔야 정상 아닙니까? 당연히 보수 성향 야당에서는 이번 임명 강행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임 정권에 대한 보복과 탄압에 절대 충성한 윤 후보자를 임명 강행했다. 의회 모욕, 무시, 국민 모욕, 무시의 도를 넘는 행위라고 소리 높여 비판했고, 황교안 대표는 이날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에 참석해서 해당 질문을 받자 검찰은 공정하고 바른 조직이어야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은 그런 총장을 위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진풍경이 연출된 것이다.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을 예하겠다고 청와대에 대해서 날섬 비판을 가했는데요. 반면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사청문 제도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 수단으로 변질돼서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한국당의 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가 아예 관행화되고 있어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한국당은 청문회 취지를 더 이상 퇴색시키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거 진짜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국정 발목 잡기라고요? 왜 야당에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당신들도 야당일 때 당시 여당에서 임명한 인사에 대해서 저랬던 거 생각 안 나십니까? 정춘숙 대변인님, 당신도 양심이 있다면 당신의 그 궤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하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정의당입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윤 신임 총장은 그간 원칙과 소신있는 행보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국민의 뜻에 충실히 복무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진짜 이 말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원칙과 소신 있는 행보라고요? 국회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위증을 한 게 그게 원칙과 소신 있는 행보입니까? 당신들이 그러고도 정의당이라는 그 당명을 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도 정의당을 여러 차례 비판했던 게 기억나는데, 진짜 이러고도 당신들이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라고요? 이러면 당신들 말에서 전혀 진정성을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했듯이 한국 정치에서 퇴출당해야 하는 건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당신들이라는 사실도 재차 확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님, 이렇게 임명이 강행되셔서 참으로 좋으시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옛말에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세상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지금 정부도 언젠가는 그 끝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끝난 뒤 당신의 이름은 과연 어떻게 기록될까요? 당신도 당신이 그 적폐청산의 칼을 휘둘러 감옥에 집어넣은 전 정부 인사들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부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공유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